네, 안녕하세요. 장수개미입니다. 오늘은 특별한 이 기업 분석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. 최근 제가 지인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보시는 대로 이 삼성전자인데요. 제가 예전에 이 삼성전자 관련된 글을 한번 쓰고 그때부터 저도 조금씩 월급을 받는 대로 사서 모으고 제 지인들도 샀었습니다.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가 꽤 많이 상승을 했죠. 그런데 거기서 파는 것에도 사실은 이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. 이 투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롱텀하게 삼성전자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만약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실적 체크를 계속하면서 이 산업의 발전 과정을 생각하면서 이 재산이다 생각을 하고 들고 가시면 되겠죠. 그런데 이게 기업 이해 없이 그냥 수익만 나고 거기에 욕심이 붙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앞단에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삼성전자에 투자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네, 제가 지금 보니까 이거 글을 2019년 5월 5일 그러니까 어린이날에 새벽에 썼던 것 같습니다. 이 삼성전자를 살 시기가 왔다라는 논지로 간략하게 이 핵심만 기술을 했었습니다. 당시 주가 수준을 한번 되돌아보면 네, 제가 이 매수했던 삼성전자 우선주를 기준으로 당시 가격이 한 3만 5천 원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 이후에 주가야 뭐 부침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쭉 우상향 했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 주가가 우상했다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네, 당시에 쓴 글을 보면 이 삼성전자의 당시 어떤 일이 있는지 팔로우하고 있었고 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 첨부를 이렇게 했었습니다. 하나는 이 삼성이 자사 파운드리 팹을 경쟁이라고 하기엔 조금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경쟁 회사인 LG에 오픈을 해서 이 산업의 생태계를 산학연으로 키우려고 하는 일과 인텔의 부사장이 이렇게 삼성의 파운드리 5나노 공정 개발과 관련해서 방문을 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첨부를 했었습니다. 당시 인텔은 형들도 아마 기억을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AMD의 파산 공세에 비세에 놓여 있었고 이 삼성전자와 이 대만의 TSMC가 이 7나노 상업 생산을 넘어서 5나노 공정 개발로 지속 발전을 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던 데 반해서 이 만성적인 CPU 공급 부족과 이 10나노 공정 전환도 이 지연이 되고 있던 별로 좋지 못한 환경이었습니다. 아시겠지만 반도체와 이 제약 바이오가 공통점이 있는 게 이 캐펙스를 투자하는 타이밍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. 제약 바이오의 경우에는 경쟁사 대비해서 빠른 임상 개발과 이 라이선스인이겠죠. 결국 투자하는 타이밍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데 당시 인텔이 이게 잘 안 되어서 형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. 어찌되었던 옆에 보시면 이러한 상황 전개에 맞물려서 이 당시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은 1분기가 이 3전 실적이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. 저기에도 썼지만 여기 옆에 제가 썼는데 이때 조금 과하게 썼던 것 같아요. 저는 1분기 주가 반등은 좀 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이 상식적인 판단으로 이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미 투자를 마쳤거나 아니면 경기 리세션이 올 수 있으니 투자를 최대한 미루려고 할 수도 있고 또 인텔의 서브용 CPU 출시가 늘어지는 바람에 굳이 선행 투자를 당장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이 앞서 보신 바와 같이 3전의 주가의 저점은 오히려 이 3분기에 왔습니다. 여기에서 중요한 게 주가의 바닥을 예측하려고는 하지 않았다는 거고 이 산업의 사이클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 삼성전자와 맞물려 돌아가는 기업들이 어떤 상황일까 많이 찾아서 읽어보곤 했었습니다. 그런 후에 제가 생각하는 밸류 대비 정말 좋은 가격이다 생각을 하고 이때부터 슬금슬금 분할로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.
이 당시 분할 매수의 근거는 우리가 이 메모리 반도체만으로 매출을 내는 기업이라고 알고 있던 삼성전자가 이 비메모리뿐만 아니라 파운드리까지 본격적으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, 이 투자자 컨퍼런스 자료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섹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 미세 공정 전환 가능 기업을 보면 그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한눈에 보이고, 인텔까지 떨어져 나가는 마당에 결국 수요는 증가할 게 뻔한데, 만들어 줄 수 있는 기업은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밖에 남지 않는다는 게 이 상식적으로 보입니다. 네, 보시는 것처럼 당시 파운드리 패배 상황은 점점 더 사실 과점화되고 있는 체제로 가고 있었습니다. 미세 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. 여기서 인텔까지 떨어져 나가면서 사실상 이 전문적인 파운드리 산업은 TSMC와 삼성전자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삼전이 이 고도 미세 공정에 투자할 돈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. 보시는 것처럼 당시 삼성전자는 이 현금성 자산이 이미 100조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 이 남들이 하지 못하는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사실 갖춰져 있었습니다.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미세공정으로 가기 위해서 이 ASML, EUV 장비에 투자하는 걸 하이닉스와 비교를 해보면 정말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. 옆에 보시면 이제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파운드리는 이 D램과 더불어서 그 비메모리와 더불어서 주력 섹터로 들어가게 되고, 이 발표에 나오게 되고, 또 7나노 상업 생산 시작이나 5나노 공정 개발 완료, 그리고 하반기에 이 4나노 공정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, 이거 최근에 보면 이 3나노까지 바로 갈 수도 있는 상황까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돌격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. 어찌되었던 많은 자료와 기사를 보고 지금 주가는 저평가지만 향후 몇 년 내에 시장 재표는 불을 보듯 뻔하고, 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도 5G나 전기차 등으로 폭발을 할 테니까 확률적으로 남는 투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한 겁니다. 거기에 이 안전장치로 이 삼성전자의 분기 배당과 우선주 기준으로 해서 이 4%의 배당금은 이 투자자에게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너무너무 핫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가 또 삼성전자니까 이 반도체와 바이오 이 꿀조합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여기까지 하고 이제 조금 물리면서 모아가자 하고 매수를 했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사진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야 한다 라고 사진을 넣으면서 이 마무리 했었습니다.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투자하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렸고, 자료들을 읽고 나름의 논리도 세우고, 옆에 반도체를 많이 하는 투자 동료들과 이야기도 하면서 제 생각의 오류도 많이 줄이고 했었습니다. 그런데 그런 결과로 다행히 주식을 잘 들고 계셔서 이제 슬슬 나쁘지 않은 수익들을 보고 계시고, 또 기분이가 좋아지려는 찰나 이제 욕심이 스물스물 생기는 거죠. 네, 그런데 저는 그 지점에서 그 욕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. 내가 들인 노력과 공부 대비 수익이 난 것인지 아니면 운이 많이 작용한 것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답이 나올 것 같아요. 저도 욕심을 부리다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9년에 정말 큰 코를 다치고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,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생각보다 운의 요소가 강하다는 것을 큰돈을 주고 배웠습니다. 그래서 사실 작년에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 투자를 시작한 이 다마고치는 제가 범했던 우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중간중간 주식을 팔기도 합니다. 이렇게 팔아서 맥쿼리 인프라도 사고 미국 주식도 사고 현금 확보도 하면서 그래도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 친구 박 차장도 꼭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. 네, 마지막으로 쿠키 자료입니다. 이 회사는 제가 매수를 하자 추천하는 회사는 절대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냥 사시면 안 돼요. 그런데 왜 이거를 꺼냈냐 하면, 역시나 투자가 재미있고 알 수 없는 게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하네시 만드는 유일한 상장사인데, 여러 이슈로 가치 대비 저평가를 받고 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졌던 기업입니다.
그때 저는 또 이게 또 병이다 보니까 이 동그라미 들어가는 구간, 이 구간에서 조금 물린다고 생각하고 포트에 아주 조금 편입을 했는데 이 생각지도 않은 현대차의 질주에 덩달아 이 슬금슬금 오르더니 어제 생각지도 않은 상한가를 갔습니다. 그런데 상한가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스터디가 되어 있었다면 이 동그라미 구간이 매우 저평가 구간이고 가지고 있던 부실 자산을 거의 털어내고 어쨌든 미래를 위해서 신공장을 지으면서 최소한 더 나빠질 것은 없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주가보다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산업에 대한 호기심이 투자에는 더 도움이 된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오늘은 이 삼전 매도에 대해서 묻는 지인들의 답변을 하는 걸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. 어느 정도 수익이 나셨다면 다른 분들도 나에게 남아있던 수익을 나눈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해도 나쁘진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형들, 그러면 주말인데요.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우리 장수해요.